발표할 내용이요. 아마도 지금 발표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실험한 걸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분리공정은 분리공정인데 분리공정에서의 실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인 수능 과정을 통해서 수식화하고 그 다음에 수식화한 걸 토대로 해서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이제 생물 분자라든가 이렇게 많은 바이오 분자 쪽 분리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쪽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단백질을 분리할 때 이 단백질이 서피스에 단백질 표면에서 전하량을 갖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량을 갖게 되는데 이 전하량이 솔트의 농도에 따라서 이온 강도라고 하면은 소금을 NaCl 같은 소금 이온을 추가하는데 솔트의 농도를 이온 강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염의 농도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전하량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추론을 하고 이런 추론하에서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서 단백질의 분리한 시험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하고 이제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모델링의 인자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모델링 인자들 중에서 이 전하량, 단백질의 전하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델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내용들의 근원들을 밑에다 적었고요. 이 그림은 제 연구의 배경인데요. 실험이 있었어요. 리하고 핀투라는 사람과 그리고 충남대 김인호 교수가 실험을 거의 비슷한 실험을 하셨는데요. 단백질 BSA라고 보바인 세륨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분리를 하셨어요. 두 연구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매트리얼을 썼고 똑같은 크로마토그래피 직경과 그리고 길이와 다 거의 비슷한 실험을 동시에 실행하셨는데 1994년도에 리하고 핀투는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BSA 농도가 0에서 140g 즉 단백질의 농도를 약간 높은 농도에서 분리하는 걸 실험했고 김인호 교수는 0에서 4g까지 매우 저농도 단백질이 저농도일 때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실험을 했어요. 이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래서 두 분이 모두 다 이온교환이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여기에 흡착을 해요. 좀 전에 활성탄 흡착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오다인하고 아이오다인 메틸블루라고 나왔는데요. 메틸블루가 활성탄에 흡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안에 수지가 동글동글한 동그란 수지라고 수지가 들어있는데 그 속으로 이 단백질이 흡착에 들어가는데 흡착할 때 우리가 매우 오랜 시간 이후에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단백질이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지에 수지 입자에 얼마만큼 흡착되어진 양을 우리가 지금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 단백질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 이온 교환 수지 안에 레진 속에 파티클 속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흡착되는 양을 실험한 것이 흡착 평형식이라고 하는데요. 흡착 평형식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식으로 구하는 걸 모델로서 수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것은 이제 핀토, 97년도에 핀토가
실험이면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김인호 교수가 1998년도에 저농도에서 단백질 0에서 4까지 움직일 때 농도가 0에서 4g/m일 때 그 수지에 얼마만큼 단백질이 흡착되는 양을 실험하고 그걸 모델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금의 엽인데 그 소금의 농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소금의 농도가 210mm몰이고 그때 거는 390mm몰이에요.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여기는 저농도이기 때문에 리니어, 직선, 선형이고 여기는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곡선을 이루었죠. 근데 그 좀 전에 보신 이 그림에서 이 두 모델, 각각 두 실험에서 각각 틀린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 실험은 비슷한 실험이었는데 과연 모델이 맞다면, 즉 이러한 그 흡착 평형 포인트를 찍었는데 이걸 모델로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 모델이 맞다면 이 두 모두 저농도든 고농도에서든 이 모델로서 우리가 그 이온 교환 수지의 그 흡착 실험에서 두 개 다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모델이 맞다면. 그래서 그 두 모델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김인호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모델로서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엘루션 커브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단백질의 농도가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으면 하단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단백질의 농도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단백질, BSL이라는 단백질이 염의 농도에 따라,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 농도의 프로파일, 농도의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 포인트들은 다른 염의 농도에 따라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선은 실험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건데요. 이 모델이 그렇게 예측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핀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실험이면서 실험 포인트가 이렇게 점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모델이 지금 붉은 선으로 이렇게 되게 모델이 괜찮게 잘 모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핀토가 한 실험과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쪽 고농도에서도 이 엘루션 커브, 이쪽 단백질이 얼마만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농도의 프로파일을 알 수 있는 엘루션 커브를 또 예측하고 또 저농도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려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핀토가 만든 식으로 만든 모델로 이 김인호 교수가 한 실험한 데이터를 제가 예측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핀토의 모델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 동그란 점은 상당히 잘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삼각형 점은 이 삼각형이라는 게 400 염농도가 400mm몰일 때의 시험 데이터인데요. 시험 데이터가 이런데 모델로서 예측하니까 매우 엉터리 예측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핀토의 모델이 좀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김인호 교수가 하신 모델에 문제가 있죠. 예측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다 지금 실험을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델을 더 잘 개발해서 예측해 볼까. 그래서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입니다. 고분자가 저농도에서부터 그리고 고농도까지 흡착 평형식이 직선일 때부터 곡선일 때까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한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델 인자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한번 모델을 한번 검증해보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단백질의 흡착의 이온 교환의 흡착에 대한 모델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SMA 모델이라고 1992년도에 브룩스 프레머라는 사람이 제시한 모델이에요. 이 단백질이 외진 아까 크로마토그래피 속에는 이온 수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온 수지에 흡착할 때 단백질이라는 것이 흡착하는데 이 단백질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분자가 이것이 흡착 사이트를 방해한다. 입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게 SMA 모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을 썼고요. 이 모델의 인자가 약 8개가 되는데요. 8개 중에서 어떤 모델 인자가 가장 큰 민감도를 갖고 있느냐를 모델의 개수의 민감도를 추정해 본 결과 이온값, 다시 말하면 단백질이 흡착할 때 흡착하는 실제 이온값, 전하량이 가장 큰 이 모델에서의 민감도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얻었고요. 그래서 또 실험 여러 가지 이건 다 모두 실험하는 게 아니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 결과를 프리딕션 예측하는 거죠. 보신 바와 같이 이온가, 단백질의 이온가에 따라서, 이온가 변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엘루션 커브가 많이 지금 변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온가가 문제가 있구나를 보고 이온가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SMA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 SMA 모델에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무슨 모델이냐면은, 이온 교환 수지의 흡착 바인딩 사이트도 이 단백질에 의해서 저해를 받지만, 방해를 받지만, 이 솔트 농도가 증가하면 따라서,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백질이 좀 작아져요. 왜냐하면은 소수성 성질이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염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크기가 약간 작아지는데, 그러면서 이 단백질 내에 그리고 또 솔트가 단백질 주위를 에워싸는 강도가 매우 많이 에워싸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바인딩할 수 있는 레진 속에 바인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단백질 내에서도 감소할 거 아니냐. 왜냐면 약간 줄어들면서 이 내부적으로 숨기도 하고 솔트에서 또 솔트 쉴딩이 들어가는데 솔트에서 이 가림 현상 때문에 바인딩 사이트가 단백질 내에서도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적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론적 모델에 대해서 이온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바인딩의 이온 교환 반응에, 흡착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이온가라고 하는 것은 pH가 정해지면은 딱 이온가가 네트, 실제 알짜 이온가는 정해지는데요. PS7에서 PSA는 13쯤 돼요. 13개의 바인딩 사이트가 실제로 있지만 사실상은 한 4개나 5개밖에 실제 바인딩 사이트는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방해받는 바인딩 사이트가 있을 거다. 이 바인딩 사이트라고 이 방해받는 바인딩 사이트는 염농도에 비례한다. 염농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추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2004년도에 발표한 논문과 1999년도에 발표한 두 가지 논문의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 본 결과 이 그림이 김희호 박사가 모델을 제시하고 예측한 거고요. 저희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상당히 잘 시간에 따른 단백질의 농도가 어떻게 나오는 농도 프로파일을 상당히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으로서 단백질의 실제 반응 흡착 이온가라고 하는 것은 염농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크로마토그래피의 단백질을 분리할 때 그레디언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솔트를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염농도를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이러할 때 염농도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염농도를 갖다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모델로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